안녕하십니까. 오늘 쉬는 날 일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이 방송 소재를 찾고 나서 마음이 되게 흥분되고 깊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한 10여 년간 국가유공자 1,500회 무료 장례 지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이보은 대표입니다. 물론 병원장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 병원에 인천 세종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장례식장 대표 이보은님. 이보은 대표께서 10여 년 동안 국가용자를 위해서 1,500회의 무료 장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원 대상은 생계곤란,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를 위주로 하고요. 또 특히 우리 그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도 아마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장 대여료가 기본이 200에서 300이래요. 그런데 장례식장 그 기본 대여료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모든 소품까지 다 제공을 해서 이 장례를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500건입니다. 10년 동안 1,500건. 그럼 1년에 150건이죠. 자,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죠. 아니, 장례식장 대여료만 받아도 200에서 300인데 그거를 무료로 또 소품까지 제공을 한답니다. 왜? 생계곤란자와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를 그냥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돕고 싶다 이거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인데 미력 하나마 본인이라도 이런 분들 가는 길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장례식장을 임대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이 대표가, 더군다나 여자가 대표가 한 장례식장을 대여할 때 200에 300을 받는데 그걸 몽땅 받지 않고 또 기본 소품까지 제공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특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부자 사장님의 사모님입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장례식장을 여기까지 합쳐서 4군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4군데.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4군데 수입으로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받는 그 임대료 갖고 기본 대여료를 갖고 여기다가 쓰고 있답니다. 자, 일반적인 소품, 그리고 또 직원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일할 때 장례식장에 필요한, 그러니까 장례식장 그 시스템 운영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보은 대표님께서 오히려 본인의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왜? 연고자가 없으면 누가 소품을 준비합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딸이 어머니가 하는 일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와 그 딸이죠. 나는 이런 사람 세상에서 처음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한 번 정도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번. 그런데 이분은 뭐요? 1500회를 무료로 장례를 지원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장례식장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언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특이한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외국 여행을 자녀들이 보내주면 되게 기뻐하죠. 어디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보내줘도 기뻐하고, 물론 이제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이제 이런 좋은 곳을 보내주는데, 어쨌든 이보은 대표님께서는 외국에 여행 가서 구경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장례식장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의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드리는 이 도움을 줄 때가 더 기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천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1,500회의 무료 장례 지원을 한 후에 이분이 일부러 보훈부, 국가보훈부에 신고하거나 어떤 다른 내용으로 보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보훈부 장관이 이분에게 훈장을 줬어요. 훈장. 그러니까 훈장명이 뭐냐면 2024년도 호국 보훈의 달 국민훈장 동백장을 시상했습니다. 자, 이 동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도 주어도 아깝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연고자가 없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르신이 연고자가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쓸쓸히 보내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쓸쓸히 보내는 것을 좀 위로라도 하고 싶어서 본인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정말 천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이 계신다는 거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도울 때는 왼손도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표를 내면서 도우면 그 공은, 그 표내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으로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자, 그러면 이분이 일부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취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 스스로 10여 년 만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것으로 봐서 이분이 본인 입으로 표시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알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나 아니면은 또 혜택을 받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누가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보훈부 장관, 보훈부에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그 직원 중에 누군가가 보훈부에 제가 연락을 하고 이것을 알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알리는 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10년 동안 알리는 거 좋아했다면 하자마자 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5년 됐으면 했을 텐데 10년 동안 아무도 몰래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기관이나 해당 기관이나 얻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도 다 몰랐겠죠. 이제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참모나 이런 분들은 알았겠죠. 왜? 직원들까지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원들께 알려주면 그 아이들도 혹시 그 사장님의 그 마음을 훼손시킬까 봐서.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거 공짜다 하면은 직원들도 어떻게요? 힘을 냅니까? 아무래도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은 직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나 똑같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품까지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장례에 필요한 소품까지도. 이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분들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기사를 대할 때 정말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나보다도 더 정말 착하신 분이구나. 여담이고요. 이렇게까지 좋은 분이 있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얼굴이 붉혀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음을 흐뭇하게 가진 적이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여러분께 이걸 알려준 이유는 여기 가서 활용을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보훈 대표는 아마 누가 오든지 알고 오면은 그분이 연고가 없는 분이라면, 국가용자가 연고가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내서 알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게 일단 그 병원까지만 제가 여기다 공개를 했습니다.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이보훈 대표. 이제 어떤 곳에는 그 병원 자체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도 있죠. 직영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여를 해서, 그러니까 대여해서 대신 운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여기까지 신경 쓸 여가가 없고, 또 그 병원장의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건 잘 모르지만 대여한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많은지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보훈 대표가 이렇게 천사가 아니면 감히 꿈에도 꿀 수 없는 10년 동안 1,500회. 이거 여러분 지금 1,500을 지금 만원짜리 1,500을 한번 쉬어보세요. 만원짜리 1,500은 몇 개 안 되는구나. 만약에 1,000원짜리 1,500개를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좋은 분도 많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돕는 데는 솔선수범은 안 하지만 누가 하면은 동참은 하는 것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자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럼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표님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은 뭐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앞으로 몇 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여력이 되는 데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도 방송하고 나서 또 전국적으로 이거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너무 많이 몰려가면 또 어떡할까요? 자, 그분은 많이 와서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장례식장 하나 더 운영하더라도 이분이 장례식장을 4개를 운영하고 있대, 4개. 그러니까 아까 3개는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지금 그 기사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천 세종병원의 장례식장은 일단 이 그 생계곤란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 곳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차고 넘치면 이런 분이 또 다른 세 곳에 어디라도 분산해서 장례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안 하는 여기만 할 거야 라고 고집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분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요,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 몰래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상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이봉훈 대표는 어떤 상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1,500 곱하기 300만 원 해봐요. 돈이 얼마나 나오나. 이 많은 돈을 자비로 해서, 더군다나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자비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소품 같은 거 다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야, 정말 이거 오늘 날씨가 덥지만 저는요 더위도 몰랐어요. 이 기사를 대하고 나서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감탄을 수없이 쏟아냈어요. 준비하면서. 예. 자, 어쨌든 제가 이분이 한 내용을 더보기란에 다 붙여놓을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축약해서 좀 줄여서 A4 용지 석 장이거든요. 이 A4 용지 석 장을 더보기란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정말 이분을 전화번호도 알면은 전화해서 진짜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보훈부에서 늦게나마 10여 년 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보훈부 장관이. 자, 너무나 잘한 것이죠. 너무 늦었죠. 1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부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크게 원치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분이 원했다면 이 사업을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다 알았을 거예요. 정부 각 기관에서. 왜? 전화 한 통화씩 하면, 직원들이 하면 이분이 그걸 좋아하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1,500건을 하면서도 아무도 몰래 직원들 입당속을 잘 했겠죠. 이거는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연고자가 없이 쓸쓸히 가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여기서라도 좀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다. 이런 뜻 하나 외에는 아무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진도 거기다 더보기란에 붙여놓을 거예요. 나이는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0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니까 또 어디에서요? 그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 그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와서 이제 장례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가 없어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찬송도 해주고, 또 이분들이 함께 가족처럼 힘을 합해서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참 마음이 흐뭇하고, 날씨는 덥지만 정말 시원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보훈 소식은 아니고 이런 따뜻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도 힘을 합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물론 받지도 않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 1700건 정도 했습니다. 1700건 정도 했는데 아직도 제 방송의 구독 버튼을 아직도 누르시지 않는 어르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날씨도 서서히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물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금도 좀 그렇게까지는 불편하지 않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풍요로운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희망이 없으면, 절망 속에 살면 10배 이상 손실이 온답니다. 건강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하면 실망하고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실망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무디게 밟고 넘어가는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 이미 본 내용과 다르게 제가 좀 불필요한 얘기를 좀 했죠. 어쨌든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국가유공자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